오늘 한국 증시 쪽으로는 반발 매수세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밤 증시의 흐름과는 약간 좀 디커플링 되는 양상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히려 최근엔 좀 디커플링 양상이 더 깊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빠지게 되면은 그쪽으로 들어갈 자금이 오히려 한국 증시로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미국 주식의 포션 그리고 한국 주식의 포션은 어느 정도로 가지고 가는 게 맞을까요? 사실 이제 상반기에는 약하고 그래도 하반기로 갈수록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 증시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상반기가 더 강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러한 의문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 전반적인 상황 오늘 함께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주식의 이러한 하락이 사실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됐고 트럼프는 친 주식시장 인물이기도 합니다. 회의할 때 주식시장의 지수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요. 코로나19 때 주식시장을 닫는 게 맞을까 하는 이런 회의를 할 때에도 미국 주식시장을 믿는다.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여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세계 시가총액 70%는 미국이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강경한 발언을 할 정도로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누구보다 애정이 있는 인물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 측근 인사들이 내놓는 발언들을 보면요. 주식시장을 신경 쓰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느낌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언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갈 텐데 먼저 스콧 베센트 장관은요. 최근에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정부 지출에 중독된 지금 경제에는 디톡스 기간이 필요하다. 뭔가 그래 디톡스라는 거는 어떠한 좀 부작용이 있더라도 우리가 털고 가야 될 건 털고 가야 된다라는 의도가 엿보이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거의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최근에 침체는 싫지만 우리는 아주 큰 일을 진행하는 과도기에 있다.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을 누구보다 부흥시키고 싶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러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 것일까요? 시장의 상황은 어떤지 흐름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입니다. 연초 대비해서 4.5% 넘게 내렸고요. 고점 대비해서는 보시다시피 11% 넘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더 심각합니다. 2만 선을 현재 아래로 하회하고 있는 중이고 연초 대비해서 9.5% 넘게 내렸고요. 고점 대비해서는 14% 이상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수가 현재 고점 대비해서 두 자릿수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주식시장을 누구보다 애정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일까요? 이어서 시장의 이론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가설이 있다고 합니다. 루머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증시 하락을 의도적으로 좀 끌고 가고 있다라는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에서는 오늘 이러한 가설 이론을 바탕으로 공식적인 리포트를 내기도 했는데요.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증시 하락을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유예는 증시와 무관한 결정이다라고 언급을 한 것도 사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부양할 의지가 없음을 시사한 대목이다라면서 키움증권도 일부는 맞는 것 같다라고 시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의도적으로 주식시장을 내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이러한 가설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는 걸 텐데요. 두 가지가 현재 시장에서는 근거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자 부담에 대한 완화. 두 번째는 중간 선거에 대한 기대 때문인데 두 가지 팩터들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자 부담 완화입니다.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워서 채권 금리 하락을 유도하는 것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라고 합니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가 9조 달러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70%가 넘게가 6월에 모두 다 만기가 된다고 합니다. 국채 같은 경우에는 빌, 노츠, 본즈 모두 다 포함해서요. 3월 같은 경우에는 25.8% 정도 만기가 도래하게 되고 4월은 20.7%, 5월은 16.9%, 6월은 9.2%인데
절반 넘게가 이 국채를 1월부터 6월까지 모두 다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해당 기간 동안 누적된 부채 금액은 7조 달러인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고 금리가 워낙 높은 상황이다 보니 이자 부담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김증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의 의도가 반영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다라면서 좀 금리를 떨어뜨려서 이 이자 부담을 좀 완화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채권 공급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를 높여서 시중의 금리 수준을 낮추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현재 정부의 의도인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금리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어느 정도 좀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꽤 높게까지 올라갔던 10년물, 2년물 모두 다 최근 들어서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트럼프 정부가 현재 취할 수 있는 이득은 얼마인가 봤더니 1월부터 6월까지 만기 도래한 채권 금액이 7조 달러인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계산을 해보면요. 채권 금리가 하락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한 차례에 걸쳐서 이자 지급 비용이 315억 달러로 산출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해를 전체로 봤을 때는 630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채권 금리를 낮추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의문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 선거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중간 선거 승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이 2기입니다. 이미 한 차례 미국의 대통령을 지내본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트럼프는요, 1기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에게 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8년 무역전쟁 때 S&P 500이 20% 이상 하락한 바 있고요. 이 여파를 그대로 중간 선거에서 가지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중간 선거가 있는 내년에는 아무래도 증시를 중요하게 바라볼 건데 만약에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올라가게 된다면 아마 2026년을 시작하는 시점에 좀 버블에 대한 우려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 논란이 있는 증시에 조정은 필수적인 과정인 것으로 보여지고 높은 밸류에이션을 기반으로 2026년이 시작될 경우에는 증시 상승 흐름이 연장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의도적으로 약간 조정을 주는 것이다 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식시장이 좀 내려가고 있는데 트럼프가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서 경기 둔화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 경기가 견고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면서 이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고 키움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시장 논리가 맞다면요. 2025년은 약간 좀 불안하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시장은 기대를 해볼 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증시의 자금 흐름이 어느 쪽으로 이동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